가장 시계를 좋아하는 두 명이 여기 오늘 모였는데 알렌님은 어떤 시계를 좋아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그 시계의 역할이나 디자인이 조금 순수한 그런 시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알다시피 브랜드로 따지자면 전 롤렉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롤렉스의 모든 모델들이 약간 역할들이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디자인도 거기에 따라서 살짝살짝씩 바뀌고 이러는 게 참 좋았거든요. 근데 롤렉스 되게 싫어하고, 네, 저는 롤렉스를 딱히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네, 게다가 또 저보다도 더 이러한 뭐랄까 그 순수함에 더 뭐랄까 그렇죠. 네. 약간 순수주의적인 아. 면을 약간 지향하는 편이고요. 특히 디자인이나 기능, 철학에 철학. 있어서 네. 철학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 저의 기본 베이스도 약간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근데 같은 논리와 같은 전개 속에서도 어떤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서로 조금 싫어하는, 시계 안에서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볼 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걸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날짜창이에요. 저는 날짜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죠? 근데? 하나는 저는 이제 시계를 한 가지만 차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다시 찼을 때 날짜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수고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날짜창이 잘 어우러지는 케이스가 저는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날짜창이 있다라는 거에 뭐 이렇게 크게 거슬린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시계를 저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짜창까지 맞춰야 되는 경우, 특히 빈티지 워치에서 그걸 수동으로 그냥 24시간씩 돌려서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좀 짜증이 나기는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시계 하나가 날짜만 맞추는 펑션이 생기기 이전에 나온 시계여가지고 그거 맞추려면 계속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그 귀찮음은 있죠, 확실히. 근데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거슬려요, 그게? 보면은 못 견디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없는 버전이 있으면 저는 없는 버전을 택합니다. 좀 밋밋하다는 생각 들진 않아요? 네, 시계가 너무 요란한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좀 밋밋한 밋밋한 편으로, 편. 네, 오늘 제가 차고 온 시계는 이게 그 벨렌 로스의 벨리 탱커인데, 여기 보면은 날짜창이 굉장히 작게 있긴 있어요, 여기에. 네. 이 작은 날짜창 이 정도 사이즈도 거슬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독특해서 좋은 것 같아요. 독특해서. 그리고 그 다이얼 색깔이랑 날짜창 색깔이랑 같잖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이고 시계만의 그런 캐릭터로 보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벨리 탱커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는 좀 순수하면서 많이 벗어나기는 해요. 뭔가 굉장히 컴플리케이션도 많고 크로노그래프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잘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사이즈도 사실은 크로노그래프가 아니고 컴플리케이션이 좀 적다라고 하면은 거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거슬리는 부분은 또 뭐가 있는? 일단 스트랩을 교체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인 게, 이상한 스트랩 사이즈 가지고 있는 시계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20일 이러면 참 난감해요. 그렇죠. 19, 21 이렇게 홀수로, 홀수의 그 스트랩 사이즈는 스트랩 구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다른 시계들이랑 같이 공유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마침 지금 차고 있는 시계는 이상한 17mm의 노모스 미니매틱인데 이 시계만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그 스트랩을 교체할 생각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딱 봐도 네. 이 스트랩이 조금 얇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다이얼에 비해서. 그래갖고 네. 이게 18mm였으니까 1mm 차이인데도 이거에 진짜 목숨 건다는 게 웃기기는 한데, 1mm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막상 여기에 18mm가 달려 있으면 어떻게 보일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독일 디자이너들을 믿습니다. 이제 이상한 사이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느낀 점이 뭐냐면은, 시계 두께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시계 덕후들은 특히 가끔 이렇게 셔츠를 입거나 그 자켓을 입었을 때 이게 엉성하게 걸리는 게 저는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네. 불편하기도 하고. 네.
저는 두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영상에서 뭐 음. 깊이 뭐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손목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항상 이 각도에서 보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그 빈 공간이라고 하나? 그게 너무 보기 싫어요, 저는. 뭐 15mm 정도면 뭐 두꺼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 스피드마스터처럼 이렇게 그 아크릴 크리스탈로 돼 있어 그게 잘 안 보이면은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너무 얇은 시계도 거슬려요. 울트라 띵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얇잖아요. 근데 그걸 손목에 이렇게 딱 놨을 때 참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손목이 얇아서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좀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은 아무리 얇아도 이제 그 손목 자체에 넓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의외로 얇은 것도 좀 거스리는 편인데 얇은 건 괜찮아요. 저도 10mm 이하 대체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울트라 씬 시계들 막 5mm 막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목 움직이고 이럴 때 뭔가 이렇게 금방 휠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살짝은 있어요. 맞아요. 고가의 시계인데 괜히. 이게 8mm인데. 아, 그게 8mm예요? 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돼요, 나는. 근데 이거보다 얇아지면은 좀 맞아요. 많이 불안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다 이제 그 측면에서 시계를 봤으니까 이제 후면에서 한번 볼게요. 저는 그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은 좋아하기도 하고 시계에 따라서 안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볼품없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백.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크게 그거에 상관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뭘 보여준다라는 거는 사실 뭐 있으면 덤이고 없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동의해요. 만약에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굳이 왜 그냥 가려놓고 뭔가 좀 이쁜 디자인을 넣던가 그렇죠. 뭔가 인그레이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다던가 이게 나왔을 텐데 우연찮게도 지금 제가 벨리탱커를 차고 왔는데 네. 이 친구가 의외로 그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좀 볼품 없기는 해요. 여기에 참 아쉬운 게 디자인도 들어가 있는데 무브먼트 자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무브먼트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건 ETA 베이스죠. 네, 맞아요. 딱히 막 피니싱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ETA도 가끔은 그 브랜드마다 피니싱을 되게 열심히 해서 좀 괜찮다, 이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 시계 참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면은 좀- 아닌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아쉽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보여주는 것에 약간 이제 이건 후면이고 정면에서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스켈레톤 방식의 시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저희 사이트에서도 자주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아티잔 데 제네바. 네. 제가 분명히 발음 엉망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분들은 스켈레톤 디자인을 정말 잘해요. 특히 데이토나를 가지고 다른 매력을 갖다가 이제 뿜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첫 번째는 우선 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고가인데 그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켈레톤이 볼품없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봤고 또 쓸데없이 스켈레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는 스켈레톤 시계는 뭐가 됐든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되게 고가의 브랜드나 뭐 되게 좋은 피니싱이 들어가도 깔끔한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그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네. 뭔가 좀 복잡하고 네. 정신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이 시계는 기계잖아요. 네. 근데 그 기계의 안에 있는 그 뭐랄까 움직임과 그 톱니들 이런 거를 갖다가 표현해주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는 이제 다이얼이 뭐 이제 뉴머럴도 보여야 되고 숫자와 인덱스가 보여야 되고 가독성이 좀 떨어지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가의 시계들이 스켈레톤이 저가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시계를 잘 모르는 입문자로서 처음에 우와 이쁘다 할지 모르는데 한 1년도 아니에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거를 밖에 차고 나가기가 부끄러운 정도 약간 그
예비군 모자에다가 제가 전역할 때 그 막 엄청 달아갖고 예비군 1년차 때 엄청 쪽팔려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 네. 스켈레톤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많은 거를 좀 보여주고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못 견디는 컴플리케이션 하나가 뚜루비용이에요. 요즘 세상에 뚜루비용은 정말 보여주기식 그리고 고가의 보여주기식 쓸데없이 비싼 보여주기식밖에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거든요. 예전에는 뚜루비용의 역할이 밸런스를 이게 맞춰주면서 이 시계 자체가 뭐 상하, 뭐 좌우, 뭐 그다음에 뭐 360도로 돌아간다라는 걸 갖다 어떻게든지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브먼트를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는데 그렇죠. 회전식에 쓰였던. 네, 이제는 뭐 사실 기술력도 발달을 했고 뚜루비용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보여준다. 그냥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자랑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기술력을 과시하는 예, 그런 수단 중 하나죠. 뚜루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값싼 스켈레톤과는 아예 반대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뭐 기술력 좋고 너는 돈 많으니까 돈 그냥 충분히 우리 그냥 다 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해놔 너의 손목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일단 시계가 너무 커져요.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저희는 손목을 그냥 한 군데만 이렇게 한 포지션으로 두는 게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을 이미 저희 몸이 하고 있는 셈인데 네, 정말 정말 보여주기 식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아까 잠깐 저희가 그 다이얼이나 시계 디자인에 있어서 약간 순수주의를 지향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저는 다이얼에 글씨가 너무 많은 걸 싫어해요. 다이얼에 글씨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뭐 플리거 A 스타일 혹은 뭐 되게 바우하우스 식의 그런 디자인, 약간 브랜드 이름만 작게 정말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게 있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크게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계가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뭐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이제 그 드림워치이기도 한 그 롤렉스 데이토나가 얼굴에다가 엄청나게 뭘 많이 써놨잖아요. 그렇죠? 문단이 있죠, 문단이.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슈퍼레티브 크로노미터 오피셜리 서티파이드 코스모그래프 그리고 밑에 데이토나. 그 다음에 뭐 그 크로노그래프다 보니까 그 특성상 이제 숫자도 사방에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네. 하단에 또 스위스 메이드도 써 있네요. 저도 참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나서 느낀 게 아 이건 책이구나 거의. 네. 제가 벨리 탱커를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데이토나를 좋아하는 이유와 같아요. 왜냐하면은 크로노그래프이자 뭔가 단정하다고 느꼈는데 얘도 사실 써 있는 게 적지는 않아요. 그 뭐냐 저는 그 숫자가 이렇게 쭈르륵 적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작은 글씨를 적어 놓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읽기 편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그 좀 상반되는 개념이기는 하죠. 그쵸? 그렇죠. 글씨는 어디까지 허용된다라는 건 이제 브랜드 이름 거기까지만. 네, 브랜드 이름과 그 모델명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몇 미터까지 뭐 들어가도 된다 물 속에 이런. 그거는 이제 약간 다이버 규정으로 다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건 이제 규정에 따른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네. 저거까지는 난 지워버리고 싶다 이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냥 300m까지만 써 있으면 뭐 괜찮은데 그렇게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뭔가 더 써 있어요. 네. 그럼 뭔가 이렇게 글씨처럼 너무 과하게 했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많죠. 네. 투톤. 콤비. 콤비라고 하죠. 금통인데 다른 색깔이 있어. 거기다가 다른 색깔까지 겸하면은 좀 디자인적으로 좀 보기 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테인이나 백금하고 옐로우 골드가 섞여 있다. 네. 그 밴드 그게 싫다는 그게 거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다이얼에도 물론 그럴 수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좋아하는 시계 중 하나가 그 야드마스터 2의
그 골드와 스테인 콤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은 뭔가 복잡하고 그런 야마스터 디자인에 콤비까지 더해지니까 그냥 그 복잡함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깔끔하지 않음에서 오는 매력이 더 증폭되면서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사실 금을 차는 것은 좀 어느 나이가 돼야지만 찰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편견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그 뭐 래퍼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금시계 많이 차거든요. 네. 그리고 데이데이트, 롤렉스 데이데이트 네. 금덩어리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본인의 취향 그리고 나한테 어울린다 그리고 멋스럽게 보인다는 뭐 본인의 선택이고 취향이겠지만 나이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그 뭐랄까 본인의 취향에 그 골드가 들어간 거는 그냥 다 좀 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골드 청콩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루 앤 골드. 그 부분은 저도 약간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콤비가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다이얼에서는 조금 힘을 빼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는 해요. 맞아요. 그 골드인데 뭐 다이얼이 뭐 보라색이다 이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롤렉스에 네. 보면은 조금 좀 놀라기는 해요, 저도. 네. 골드도 약간 살짝씩에서는 괜찮은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은 네. 좀 제 의견입니다만은 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은 뭐 밑에 남겨주세요. 근데 좀 천박해 보일 수도 잘못하면 천박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약간 졸부 느낌. 그렇죠. 다 취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 취향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어울린다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조금 있기는 있죠. 네네. 졸부 느낌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좀 과하게 큰 드레스워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네. 드레스 워치뿐만이 아니라 그 시계 자체가 커진 이유가 약간 그 쿼츠 크라이시스 다음에 시계를 기능적인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럭셔리 아이템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면이 되게 커졌죠, 90년대에. 그래서 이제 시계들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그전에는 뭐 다 시계들이 36mm 그 이하 뭐 그랬는데 남자 시계들이 그 이후에 다 커지고 되게 전체적으로 블링블링해진 느낌이 있죠. 네. 근데 또 약간 단정해야 되고 네. 좀 뭔가 신사적인 느낌이 가장 강해야 되는 드레스워치에서는 그렇죠. 40mm를 넘어가게 되면은 좀 보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뭐 시계는 약간 옷처럼 뭐 체격에 따라 그 사이즈가 적정 사이즈가 달라지기 하겠지만 그래도 40mm 드레스워치는 좀 큰 느낌이에요. 40mm가 되면은 드레스워치가 커프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그렇죠. 드레스워치의 저는 기본은 우선은 커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인 것 같고 뭐 손목이나 뭐 좀 약간 이렇게 풍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큰 거를 해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래도 40mm는 아닐까요? 넘어가는 게? 네, 일단 드레스워치의 디자인 철학이 정갈하고 간단하고 그런 심플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디자인적으로 뭐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그런 다이얼이 그렇게 큰 거는 좀 보기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38mm 드레스워치를 샀을 때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커? 이거 한 44mm 정도 돼 보이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네. 다이얼이 그 차지하는 네. 그 면적이 이제 전체랑 비율로 봤을 땐 좀 더 크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는 있겠죠. 네.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가 좀 싫어하거나 좀 불편해하는 시계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뭐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갖고 나는 이런 게 더 뭐랄까 신경 쓰이더라 싫더라 하는 거 있으면은 그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 보고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뵈면 되니까요. 그거는. 네. 분명 저희가 빼먹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저희처럼
이런 작은 거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분명 또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시계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